자, 선생님이랑 부등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론으로 같이 배워보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우리 각자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내일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부등식을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건데 너희들이 걔네들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1차 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려고 해. 자, 내가 너네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5하고 6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커? 6이 커. 그걸 우리는 어떤 기호로 써? 크다라는 기호를 써. 그치? 얘네들을 우리가 부등식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는 이 크다라는 거 보이지?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자리에는 크다만 있는데 여기에 작다 아니면 얘는 뭐라고 읽냐면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거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파란색 동그라미 4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등호라고 불러. 그래서 이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라고 얘기하면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면 부등식. 그런데 만약에 이 5, 6이라는 숫자 대신에 식이 들어가요. 이렇게 x 플러스 1하고 5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라든지 아니면 x 플러스 1이 더 크게 만들어주는 x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x 플러스 1이 1차 식이라서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x라는 문자가 생소하긴 했지만 x 더하기 1이 5보다 큰 x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x에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본단 말이야. 그때는 자연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6도 넣어보는 거지? 넣어보니까 1일 때는 거짓말. 그쵸? 2일 때도 거짓말. 3일 때도 거짓말, 4일 때는 5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는이 있다 없다? 는이 없다. 그러면 4도 거짓말. 그럼 뭐부터 가능해? 5, 6, 7, 8 이런 것들이 가능해. 그래서 X라는 애들은 어디부터 가능한 거예요? 5부터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것도 5부터 가능해요. 5, 6, 7, 8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초등학교 당시에는 자연수밖에 몰라서 5, 6, 7, 8 이렇게 썼지만 중학교 때는 우리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수직선이 있다. 1과 2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2분의 1, 3분의 1, 9분의 8 이런 것도 다 존재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분수도 들어갈 수 있고 소수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루트라는 무리수도 들어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굉장히 촘촘한 애들을 다 우리는 표시할 수 있어, 수직선에. 그래서 그 촘촘한 애들을 지금 선생님 초록 색깔 점 찍는 거 보여? 얘네들을 다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실수라고 얘기하고, 이 실수들은 모두 어디에 나타내는 게 가능하냐? 수직선에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쌤, 근데 이게 부등식이랑 무슨 소용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에는 5랑 6 사이에 숫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고 배웠어. 그치? 없다고 배운 건 아니고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게 했지. 근데 우리는 이제 5랑 6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다고 배웠으니 이 x는 5보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돼? 5도 되고 5와 2분의 1도 되고 6과 7분의 3도 되고 6.5도 되고 7.8도 되고 굉장히 많은 애가 되는 거야. 6 더하기 루트 2도 돼. x는 5보다 큰데 심지어 누구도 포함해? 5도 포함하니까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 그치?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 우리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이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떤 점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냐면, 쌤, x에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x에 4.2 같은 거 다시 대입을 해볼래요. 그러면 4.2를 x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5.2가 돼요. 얘도 커 작아?
얘도 커. 5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답이라고 하기에는 5.2라는 답이 나오게 한 4.2는 이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한 부등식의 풀이를 선생님하고 배우게 되는 거지. 근데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 않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항이라는 개념 배웠죠? 등식의 성질 배웠죠? 자, 복습. 등식의 성질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A하고 B가 똑같다라고 하는 등호가 들어가는 식에서 나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모두 다 어떻다? 똑같다 라고 얘기한 게 등식의 성질. 이 항은 뭐였냐면 이사가요. 뭐를? 항을. 그래서 A 더하기 B는 C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플러스 B를 이사 보내는데 는을 건너게 되면 부호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 애 말고 남아있는 애는 좌변, 우변은 C가 남아있었는데 플러스 B가 이사 오면서 마이너스 B가 된 거죠. 이 등식의 성질과 이 항을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니 우리 x 더하기 1이 5보다 커요에 만족하는 x를 구할 때 이렇게 자연수 하나하나 넣어볼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려나? 뭐야 4점이 넣었는데 답이 맞는데 난 이거 어떡하지? 요런 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왜? 우리는 고등학생이야.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왜? 등식의 성질과 이항을 배웠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을 넘길게. x는 그대로 있어야지. 넘긴 건 1만 넘겼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있어야지. 1만 이사 간 거니까. 그래서 5가 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1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1. x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라는 데에서 5도 포함하고 6도 포함하고 심지어 우리 아까 전에 이상해 라고 얘기했던 4.2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범위는 4보다 크다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우리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쌤 뭔가 이상하다. 우리 아까 전에 등식의 성질일 때에는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등식이지 않냐. 그러면 부등식에서 어떻게 등식의 성질을 쓰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자,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앞에 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어려워요? 똑같아요. 등식의 성질이랑. 자, 다만 등식의 성질 앞에 부가 왜 붙었지? 그래, 부등호 때문에 붙은 거야. 그러면 나는 A하고 B가 있어요. A가 커요. 자,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란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 A하고 B가 있어요. A가 더 커요. 여기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똑같은 숫자를 빼어도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부등식만의 성질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등식의 성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곱할 때랑 나눌 때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내가 곱하는 데 있잖아. 요 C라는 애들의 부호가 다 플러스인 거야.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0보다 커요 라고 표시를 하지. 똑같은 뜻인데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하고 B 중에 지금 누가 더 큰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냐면 A가 더 큰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C를 곱했는데 말이지요. 요 C가 마이너스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0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표시할 거고요. 0보다 작은 거 곱했을 때는 틀려요. 뭐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B가 더 B 곱하기 C가 더 커져요 라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곱하기를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 나누기일 때에도 바로 응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A 나누기 C랑 B 나누기 C를 해볼 건데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얘기하면 B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 곱하기만 알려주셨지 나누기는 안 알려주셨잖아요 라고 할까봐 하는 말인데 너네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 C분의 1 되는 거 알지? 그러면 여기도 B 곱하기 C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이렇게 알려줄게. 있잖아, 너네들이 지금 나눈 요 C는 알고 봤더니 플러스였어. 그러면 부동호 방향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죠. 근데 만약에 너네가 지금 나눈 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C분의 1, B 곱하기 C분의 1에서 요 C분의 1도 마이너스 부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호 방향이 방향만 바뀌니까 는 유지하면서 우리가 A 곱하기 C분의 1 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얘가 이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얘기를 해줘 볼게요. A 곱하기 X하고 누구하고 비교할 거야? B하고 비교를 할 거야. 쌤, 이거 말이 다르신데? AX가 B보다 크다를 나는 못한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거꾸로 얘기해 볼게. 너네 EX가 4보다 크다 풀 수 있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잠깐 주저할 수 있지만 풀 수 있죠. 어떻게 풀 수 있냐면 2x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거든요. 다시요. 4 앞에 2분의 1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곱한 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하죠. 내가 곱한 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가 중요한데 다행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오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채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정리해야지. 계산하란 얘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x가 2보다 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왔대. 그럼 우리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x랑 4에다가 누구를 곱하려고 하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거든요. 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만들려고 x만 남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때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야? 내가 곱한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신경 쓰면 되는데 내가 지금 곱한 게 마이너스네. 그러면 부동호 방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호 방향만. 그치? 부동호 방향을 바꿔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요. 2는 약분되고요. 그럼 여긴 x. 2하고 4는 약분되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되고요. 2가 되고요. 부동호 방향 아까 바뀐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쓸 수 있어. x만 미지수예요. a하고 b는 숫자입니다. 근데 무슨 숫자가 들어갈지 몰라서 a, b라고 놓은 것 뿐이고요. 방금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예로 들어준 1번처럼 만약에 a가 0보다 커. 그때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양변에 a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a분의 b가 되겠죠? 중요한 건 부동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인데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2번을 예로 들었던 건데 A가 마이너스야. A가 마이너스면 얘는 X만 되죠. A 자체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서 마이너스 품고 A분의 1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호 방향은 이때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하고 너희들이 하나만 좀 더 알면 좋은 건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A가 0이면 어떡할 거야?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치? 자, A가 0이야 라고 얘기하면 당연한 거 얘기해 줄게. A가 0이야. X가 계속 바뀌어. 그래도 0 곱하기 X면 무조건 얼마예요? 0 곱하기 X니까 무조건 여기 부분은 0이죠?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B인 거예요. 지금 부동호 방향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이렇게 큰 상황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답이 두 가지고 나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여기에 들어가는 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부등식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00 어때? 참이죠.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은 어때? 참이죠?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여기 B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전부 다 0보다 작은 애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치?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식은 무조건 참이에요. 이 식은.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었니? 바로 AX가 B보다 크다라는 식이었는데 지금 누구에 0 들어간 거지? A에 0이 들어간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0이 들어간 것 뿐이라 난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얘는 0이에요. 근데 이 B가 마이너스래요. 참이죠?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X에 뭘 넣어도 참이야.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X는 뭔데? 겁나 많아. 그걸 뭐라고 얘기해? 이제 실수란 단어를 아니까 X는 모든 실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B가 0이면 어떨까?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지? 0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해 보면 거짓이죠. 자, 근데 B가 0보다 커.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0이 플러스 5보다 커요. 이런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0이거나 0보다 크면 거짓말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네들을 한 번에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는 죄다 거짓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죄다 거짓말이야 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쓸 때 해라고 하죠. X는 해는 거짓말이야. 없어. 해가 되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요것들을 알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문제로는 잠깐만요. 앞쪽에 있구나. 자, 내가 너네한테 보라고 나눠준 프린트물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방금 했던 이론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가능하려나?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는 거지. 쌤, 근데 1번?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2번부터 무슨 말이 나와? 연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다 풀고 온 여자들인데 요거 하나 못 풀겠어요? 풀 수 있겠지?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동일하죠. 일단 1번의 X범위를 찾고 2번의 X범위를 찾아요. 그런 다음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답입니다. 자, 쌤 몰라요 할 수 있으니까 1번과 2번은 내가 해줄 테니 3번부터 6번까지는 스스로 푸는 거야.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정해져 있다.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풀지? 일단 꼬였네. X하고 X가 왼쪽 오른쪽에 다 있고 아직 안 정리가 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네. 그러면 얘네들을 풀어볼게요. 일단 분배 법칙 AX-2A가 크거나 같죠. 뭐보다? X 빼기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우리 정리할 때 기본이 뭐예요?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AX 마이너스 X 가져오시고 마이너스 2A 이항해 주시고 그러면 2A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A 마이너스 1 X 묻고 여기는 2A 마이너스 6이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결정을 좀 해야 돼. 그리고 결정을 하려면 문제를 꼼꼼히 봐야 돼. 알겠어? 자, 문제를 어느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되냐? 봐야 되는 포인트 알려줄게. 지금 나는 왼쪽 오른쪽 이항만 해서 아무것도 건든 게 없어. 사실 그냥 이사만 한 거야. 그때 부동호 방향이 왼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나한테 다음에 답은 이러해 라고 했을 때에는 오른쪽에 입 벌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빨리 채야지. 이 X 앞에 있는 A-1이 뭐였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겠어? A 빼기 1이 0보다 작았으니까. 마이너스였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겠어?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등식의 성질처럼 A 빼기 2를 양변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만 남겠죠? 약분이 될 거니까. 그리고 A 빼기 1분의 2A-6이 되면서 이제 부동호 방향 어떻게 한다고? 바뀌어야 된다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우리. 그치?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알려준 답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시선 X 똑같네. 부동호 방향 똑같네.
그러면 마지막 눈치 a 빼기 1분의 2a-6이 누구랑 같으면 되겠어? 3이랑 같으면 되겠죠. a 빼기 1분의 2a-6이 3이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부터는 그냥 1차 방정식 2a-6이 3에 a-1하고 똑같구나. 2a-6은 3a-3이랑 똑같고 한쪽으로 넘기면 a는 얼마가 되냐?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답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연립이잖아. 연립도 너무 쉬워서 우리가 1번, 2번 따로따로 해볼게. 1번 4x가 x-9보다 크다 이거지. 자, x끼리 모으고 -9는 너 거기 있어. 3x가 -9보다 크단 말이야. 양변에 누구로 나눌 거야? 3으로 나눌 거야. 3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건들 거 없어. 약분 x가 -3보다 어때? 커. 자, 1번 킵, 2번 갑니다. 연립이니까 1번하고 답 내면 안 되지. x 플러스 2가 2x-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옮길 건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빠른 풀이 방법 하나 알려주면 당연히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나의 습관은 2x를 옮기는 게 좋죠. 그치만 눈에 보여요. 2x가 옮겨오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게. 마이너스 좋아 싫어? 마이너스 싫어. 그래서 애시당초 나는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x를 옮기고 여기에는 -3을 플러스 이쪽으로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5가 되고 부등호는 그대로 있는 거죠. 부등호는 그대로 있고 다시 x 넘겨오면 x가 되는데 여러분도 선생님도 우리가 x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별로 불쾌하죠. 뭔가 이상이 보이잖아. 그래서 x가 5보다 어떻다는 거를 꼭 기억해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기억해서 위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x5 크거나 같다만 정확히 써주면 되지. 누가 더 작아? x가 더 작아. 그래서 이어서 쓰면 x가 5보다 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2번 문제 푸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틀리면 답도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통범위를 구해야 한다라고 했죠. 공통범위 구하는데 수직선 안 그리면 바보야. 자, 수직선 꼭 그려야 돼. 알겠지? 자, -3 찍고 5 찍고 당연히 0 가운데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3하고 5인데.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1번 -3 포함해요, 안 해요? 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자, x가 -3보다 어때? 커요. 크면은 무슨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자, x는 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5 포함하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무슨 방향? 왼쪽 방향. 여기에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걸 나는 빗금으로 칠 거고 얘를 답으로 써주면 x가 -3하고 5 사이에 있다 이거죠. 근데 색칠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한 중요성. 색칠이 안 되면 는이 없다. 색칠이 되어 있으면 는 붙인다. 이거고 문제에서 정수 x의 개수인데 너네 이 문제 감사해. 분수 개수 안 물어봤잖아. 정수 x의 개수래.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은 손 꼽아서 셀 수 있어요. 마이, 마1, 0, 1, 2, 3, 4, 5까지. 1부터 5까지 5개인 거 알죠? 5개, 6개, 7개, 8개 요렇게 문제 푸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제대로 풀어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1번부터 6번까지였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7번에 절대값이 나옵니다.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면 이 절대값 설명해 줄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 바로 풀어서 쌤한테 옵니다.